네,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역시 같은 원리로 그려진 검은 선 변동성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검은 선의 등락 여부다. 그런데 지금 하늘색 화살표 보시면 검은 선이 내리막 추세를 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해당되는 주가 역시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검은 선이 지지선과 혹은 저항선을 상대로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거예요. 여기 요 화살표 두 곳을 보시면 제가 검은 선 한 가운데 이 분홍색 영역을 그려놓은 걸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 요 분홍색 영역에 하단 경계선 라인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일종의 저항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검은 선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 분홍색 영역 하단 저항선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구간 역시 검은 선이 살짝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도로 내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삼성전자 주가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아주 중요한 주가 변곡점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삼성전자 주가 역시 좋은 시그널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전망이. 제일 오른쪽 부분 보시면 검은 선이 지금 미끄러지고 있죠. 역시 방금 전에 제가 분석해드린 코스피 검은 선 변동성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같은 개별 종목의 주가를 분석할 때 정확도가 훨씬 더 뛰어난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변동성 지표 개량 버전인데요. 해석 방법은 이렇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빨간 선이 녹색 선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빨간 선이 녹색 선 아래로 내려가면은 매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삼성전자 주가 그래프가 있고 아래에 빨간 선과 녹색 선이 이렇게 오가면서 지금 그려져 있죠. 자, 지금 첫 번째 핑크 화살표 부분을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부분 빨간 선이 녹색 선 위로 올라갔죠. 편의상 2019년 여름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녹색 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두 번째 이 핑크색 화살표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녹색 선 아래로 내려갔던 빨간 선이 언제 다시 녹색 선을 꿰뚫고 올라오느냐, 이 부분이죠. 세 번째 화살표. 그리고 녹색 선 위에서 잘 버티던 이 빨간 선이 언제 다시 녹색 선 아래로 내려왔을까요? 바로 여기 네 번째 핑크색 화살표 부분입니다. 이 핑크색 화살표 부분이 주가의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제가 빨간 선이 녹색 선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라고 했죠. 반대로 내려가면은 매도라고 했어요. 빨간 선이 녹색 선 위에 있는 구간은 분홍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간 구간은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분홍색 구간은 매수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늘색 구간은 매도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분홍색, 하늘색 구간 이 안쪽에 그려진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죠.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구별되지 않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 구간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빨간 선이 녹색 선 아래로 내려간 구간,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봤고, 이때가 대략 3월 말이었어요. 올해 3월 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빨간 선은 녹색 선 아래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까지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울한 개구리를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삼성전자 주가가 물론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3월 말 4월 초 이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아주 정확하게 그 추세를 짚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빨간 선이 녹색 선 위로 올라와야지 그나마 매수 국면, 매수를 노려볼 만할 텐데, 지금 이 두 선의 간격을 감안하면 당분간 가까운 시일 내에 매수 국면이 도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즉 물타기 매수나 저가 매수는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반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 하늘색 국면에서는 그냥 매수하지 않고 현금 보유하시는 게 장땡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방금 전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닦아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홍색 구간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하늘색 구간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좋았을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2주, 3주 이상 보유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당연히 분홍색 영역이 도래되고서 그 이후에 주식을 사는 게 더 좋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관망하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 주식을 팔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죠. 언제 팔았어야 됐다? 가장 최근에 빨간 선이 녹색 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 3월 말, 4월 초에 파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지금 빨간 선이 녹색 선 아래에서 똑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와 관련해서 제가 꼭 태클을 걸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그 염승원인가? 염불리인가 하는 그분 있잖아요. 주린이들한테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7월 한 달 내내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이라면서 무조건 사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뉴스 검색해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기 한번 그래프 보시죠. 여기 빨간색 화살표 부분이었어요. 그분 말씀을 듣고 이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이셨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근데 제가 볼 땐 전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요 빨간색 구간이 제 분석 방법에 의하면 하늘색 영역의 한 중간에 속했고, 당시도 빨간 선이 녹색 선 아래에 있었거든요. 이 그래프에 의하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실 6월달과 7월달에 삼성전자 주식이 저평가됐다면서 무조건 사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은 이분 말고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오류가, 지금까지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오류라고 판명이 됐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이 끊임없이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제도권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까지도 개별 업종, 개별 종목, 이 주가 분석에 치중하는 성향이 강해진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치면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집중하는 분석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대우림 가장자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좀 있으면 전체로 번지는데, 그때가 되면은 삼성전자라는 나무 한 그루도 몽땅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상가상 코스피와는 무관하게 이미 1월 초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던 삼성전자 주가였어요. 하물며 지금 코스피가 이제 슬슬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 주가 혼자만 치고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길게 봤을 때 지수를 이기는 개별 종목은 없습니다. 더구나 대형주와 블루칩의 비중이 매우 높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7월 달에 내내 사라고 한 거는 대단한 착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큰 시장, 코스피가 이미 7월 말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저는 가만히 있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7월 23일 제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의 결론, 누구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바닥이라고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검은 선이 지지선 위로 올라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상승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계속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 둥글둥글하게 디스를 한 거죠. 삼성전자 주식이든 코스피 주식이든 이왕 매수하실 거라면 이분처럼 이 제도권에 계신 분들 말씀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요. 추세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 이후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은 쿵떡 요약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함부로 매수하지 마세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설령 이 지수가 이틀 3일 반등하더라도 한낱 데드캣 바운스로 무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변동성, 검은 선이 계속 지금 주락하고 있고요. 이게 올라오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레벨로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길게 소요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7월 21일부터 저는 코스피에 대해 계속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주식 역시 함부로 매수하지 마세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역시 삼성전자 주가가 반도체 업황이든 모건 스탠리에서 실수를 보고서로 잘못했다는 이런 호재가 나와서 반등하더라도 절대로 속으실 필요 없어요. 데드캣 바운스로 역시 무시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제가 삼성전자 주가 분석을 할 때 이 분홍색 영역, 하늘색 영역 이 분석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죠. 분홍색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늘색 영역에서는 손실 낼 확률이 높아지고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하늘색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매수하실 거라면 이 그래프에 핑크색이 들어섰을 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지금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이는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밝힌 의견과 사용된 자료의 작성 기준이 8월 19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피와 삼성전자 가격 반등이 안 나올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다음 주부터 코스피든 삼성전자는 주가가 10%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분석 관점은 보다 긴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다음 주에 당장 10%가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10%가 올랐는데 오늘 비관론과 또 매도 관점을 유지한 이 방앗간 주인 네가 틀린 거 아니냐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삼성전자 주가 분석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영역이 분홍색 영역과 하늘색 영역이 유지되는 기간이 1주, 2주가 아니었잖아요. 최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세 달 이상 그 오르막 추세, 내리막 추세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망가져버린 변동성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당장 다음 주에 주가가 진짜 오르더라도 저는 중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보다 긴 관점, 중장기 추세에 의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를 알려드릴 차례인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름 아니라 제가 현재 블로그에 이 코스피 시황, 미국 주식 시황까지도 올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시황도 올리고 있고 주 5회 올리고 있는데, 이 시황글은 일부 독자분들에 의해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올린 다음부터는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제가 그걸 제한을 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어제까지 제가 올렸던 이 비공개 글을 공개 상태로 전환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실 수 있는 링크도 여기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에 제가 올릴 거예요. 제 분석 방법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이나 아니면 진짜 얘가 7월 21일 날 코스피 매도 의견을 진짜 때렸는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검증도 아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현재 주식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관계로 다음 주에도 한 번쯤 오늘 보여드렸던 그래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방앗간이었습니다.